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개천절 휴장을 앞두고 오늘 남은 오후장에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시장 많이 낙폭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는 0.46%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767선. 코스피 지수도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는데 더 이상은 올라오지 않는 모습이네. 한 0.52% 빠지면서 2,580선. 생쇼 시작할 때 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오후장에 지수 지금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비중 확대 기회로 봐야 될지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그래도 빠르게 낙폭을 많이 회복했어요.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남은 오후장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실까요? 참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청개구리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안 좋아야 할 때 혹은 이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좋지 못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감이 없을 때는 오히려 회복력이 더 빠른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조정이 깊었고 그리고 또 내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 쉬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강하게 모멘텀을 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IT가 개파락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또 이제 반도체 IT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주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참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빙을 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아지는 그러한 좀 시기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섹터별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우리나라 증시,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방향성을 놓고 고려를 해보면 충분히 우상향할 모멘텀들이 저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비중 확대를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현물 증시에서의 외국인의 수급이 회복이 된다면 저는 비중 확대를 해도 괜찮고 그렇지 못한 섹터라고 한다면 아직은 비중 확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종목별로 지금 비중 확대 의견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반도체 또 오늘 코스닥 상승 전환을 이끈 2차 전지 과연 어떤 종목들을 매수 기회로 봐야 될지 자세한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맥쿼리가 삼성전자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장중에 6만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5만 9,900원을 찍으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는데요. 지난해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겨울이 온다 이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에 대한 투심이 이제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삼성전자 추가 하락 우려는 없을지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어떤 투자 전략이 남은 오후장에는 좀 필요할까요? 일단 만약에 글로벌 IB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피크아웃이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3분기 실적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신저가를 경신을 했었고 근데 이제 남아있는 것은 결국에는 3분기 실적 때 그러한 리포트들을 좀 깰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와주냐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3분기 실적이 조금 더 안 좋게 나오거나 좀 예상치보다 또 안 좋게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보여주는 게 딱히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HBM도 사실 SK 하이닉스에 좀 밀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파운드리에서도 사실 TSMC에서 그 점유율을 좀 가져올 수 있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9월 3일부터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오늘은 좀 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좀 장 마감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다라는 소리는 그러한 긍정적인 모멘텀보다는 당분간은 조금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저는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비중을 확대하거나 신규 매수로 접근한다 이런 부분들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하기보다는 일단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3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또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시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61,300원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 하락, 또 6만 원 선이 한 번 더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 10월 8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함께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 오늘 장에서 특히 최근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JNTC가 현재도 7%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급 보면 기관이 또 JNTC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태성 같은 종목들 한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왜 이렇게 오르는 것인지,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모아가도 괜찮을지 의견 주실게요. 방금 이제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삼성전자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딱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IT 특히 기술주에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보다 다음 또 그 다음을 누가 먼저 혹은 누가 가장 빠르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또 그 기술은 무엇인가냐라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뭐 CXL 혹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오늘 반도체 IT 관련 그 섹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다수는 사실 이제 OLED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이제 추가 상승은 이 OLED 사업부에서의 나오는 이제 실적을 좀 바탕을 삼아서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뭐 JNTC도 그렇고 필옵틱스도 그렇고 오늘 상승 등락률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그들이 지금 상승 등락률 대비 보여준 거래량은 그렇게까지 큰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미한 상승력이라고 좀 볼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물음표가 좀 있어서요. 오늘의 상승력에 이쪽을 공격적으로 좀 따라 붙기보다는 시세 연속성, 여기에 거래량의 증가를 확인을 하시고 대응 전략을 좀 살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섹터,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코스닥 지수의 상승 전환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로 외국인의 수급도 동반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국내 증시에 큰 손으로 통하는 연기금이 지금 9월에 2차 전지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2천억 원 가까이 지금 순매수하고 있고요. 이 밖에 다른 2차 전지 종목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팔고 2차 전지로 갈아탔냐 봤더니 금융주 그리고 강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지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2차 전지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네. 아까 전에 섹터별로 지금 남은 오후장에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2차 전지는 그러면 지금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 그 이상을 우리에게 빠른 시간 내에 보여주기 어려운 섹터이긴 합니다. 하지만 워낙 오랜 기간 굉장히 급하게 혹은 길게 조정을 받았던 섹터와 기업들이니만큼 저는 이쪽에 대한 비중 확대 혹은 공격적인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금리 인하를 통해서 혹은 중국도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지금 굉장히 강해요. 또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소비가 또 촉진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또 전기차라든지 이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가 저는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일단 두 번째, 정말로 이것이 말로만 하는 혹은 우리가 느낌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아닌 실제로 숫자로 확인을 할 방법은 당연히 테슬라의 인도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테슬라의 인도량이 발표가 되는데 만약 이쪽에서 유의미한 숫자가 찍히게 된다라고 하면 2차 전지에 가장 필요했던 센티멘털이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전에 엄청나게 이제 좋았던 모습을 다시 재현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세의 연속성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배터리셀 3사가 사실은 9월 달에 먼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좀 쫓아가시기보다는 후발주자로 좀 보여지는 양극재,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를 수익률 게임을 좀 놓고 고려를 해본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한테도 한번 더 여쭤볼게요. 아까 반도체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전에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보수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연기금이 담고 있는 2차 전지는
좀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2차 전지는 뭐 테슬라 모멘텀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악재라는 악재는 다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이나 업황이라던가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화재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저는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나. 물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매수를 오히려 할 만한, 그래서 오히려 바이오나 지금 반도체 섹터 수급 빠지면서 2차 전지 쪽에 집중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 드릴게요. 특히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 최근에 ESS 모멘텀을 업고 있는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대선 모멘텀까지 안고 있는데 이게 실적이 나오나 했는데 오늘 실적을 증명해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서진 시스템 3분기 사상 최고 매출의 경신 기대감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또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면서 현재도 8%에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조 본부장님, 네. ESS 시장 전반적인 전망과 함께 이런 ESS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ESS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좋은데 일단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이렇게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게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기 때문에 물론 ESS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수급이라기보다는 지금 서진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은 기업 본연의 그냥 매출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서 물론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가 다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지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든 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서진 시스템은 개별 실적 모멘텀으로 지금 꾸준하게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점, 그걸 통해서 ESS 전반적으로 좋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SS는 미 대선의 불확실성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많은 분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10월이면 4분기예요. 완전 하반기인데 4분기의 증시 주도주 어떤 섹터가 될지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가 국내 증시 주도주 3대장인데 반도체와 바이오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주목을 받았던 섹터라면 2차 전지는 최근에 이제 꿈틀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 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요 세 섹터를 좀 VS를 붙여본다면 4분기 난 얘가 갈 것 같다에 한 표 주시죠. 두 분 다 지금 곤란한 웃음을 짓고 계세요. 일단 굳이 이 주도 섹터 세 가지 중에 순위를 고르자면 저는 순서대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일단 뭐 바이오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왜 최근까지 가장 좋았던 게 바이오 아니냐. 근데 왜 바이오를 왜 세 번째로 두느냐?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3순위로 밀어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말에 올라타는 어떤 매매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바이오가 가장 적절하죠. 오늘 같은 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여전히 알테오제는 고가권에서 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을 하실 분들은 바이오가 맞겠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언제나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전략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누가 더 많이 생겼느냐라고 봤었을 때 지금은 반도체가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반도체를 좀 탑픽으로 넣은 것이고요. 2차 전지는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세를 완전하게 전환할 만한 트리거가 과연 있을까? 저는 트리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단기 반등세에 만족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 지수가 좀 밀리니까 다시금 중동 전쟁 관련 종목들이 지금 올라와 시세 붙고 있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흥구석유가 10% 넘는 급등세 지금 호가창이 엄청나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조 본부장님. 네. 아까 전에 지수가 좀 올라오니까 이런 중동 전쟁 관련 종목들 윗꼬리를 좀 달았거든요. 네. 지수가 지금 좀 빠지니까 다시금 올라오고 있어요. 남은 오후장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지수의 방향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 변동성이 크고 특히나 흥구석유부터 시작해서 GSA,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시장이 빠질 때 좀 외부 이슈가 있을 때 더 많이 집중되는 형태를 보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뭐 다 좋습니다. 지금 시장보다 강한 건 맞고요.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고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만 뭐 외부 뉴스나 이런 갑자기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큰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하셔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건 좋지만 변동성에는 조심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흥구석유가 또 10%대 급등세를 보이다가 다시금 지금 한 9%대로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오후장에 중동 전쟁 관련 종목 또 오전장에 베팅하셨던 분들이라면 남은 오후장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정말 많은 종목들이 지금 전쟁과 관련해서 수혜라고 해야 될까요? 관련 종목으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부분 종목들은 약간의 윗꼬리를 조금 달았는데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트레이딩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쪽을 좀 좋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테마를 접근을 하실 때 뭐 투자자들마다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좀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은 그래도 실적을 동반할 수 있는 테마주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 뭐 해운 쪽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서 또 경기 부양도 나오고 만약에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항로를 변경해야 되는 과정 속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해운사, 해운운임 같은 경우에는 올라감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보다 더 나아질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 이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부분을 좀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해운 쪽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 안에서 변동성은 흥하해운 혹은 STX 그린로지스가 저는 맞을 것 같고 또 이제 오늘부터 중국이 쉬죠. 중국이 쉬어가면서 HMM이라든지 페노션의 시세가 잠시 쉬어가지만 나는 너무 빠른 종목이 멀미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들이 쉬어갈 때 저는 이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이 뭐 방산, 해운, 물류, 가스, 석유, 에너지, 사료 중에서 일단 해운 쪽을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해운주들은 지금 미국 항만 노조가 총 파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관련 종목들 지금 최근 시세가 붙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주셨던 STX 그린로지스는 지금 한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럼 남은 오후장에 장중 눌림목을 이용해서 좀 공략해봐도 괜찮을까요? 만약 내일 휴장이 아니면 저도 장중에 어떻게 보면 눌림을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만약 이쪽에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요 오늘 차라리 마음 편하게 종가 아니면 하루 쉬고 와서 금요일 날 시초에 베팅을 하시는 게 저는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뭐 전쟁, 중동 분쟁 관련 종목들 이 화면 한번 캡처하셔서 한번 잘 내일 쉬는 날 동안 좀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할게요. 개별 종목 장세 안에서 주목받는 섹터들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불안한 시장에서도 지금 강세를 띠는 종목이 있는데 한 오후 12시부터 스튜디오 미르와 핑거스터리로 지금 시세가 붙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는 약간의 윗꼬리를 달았지만 이 두 종목 모두 지금 10%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네. 스튜디오 미르랑 핑거 요 두 종목이 갑자기 막 시세가 붙더라고요. 이유와 함께 어떻게 좀 이 메타버스 관련 이 시세가 이쪽으로 이어졌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사실 메타에서 발표한 AR 글라스 안경이 이제 오라이언이 지금 계속적으로 순환매를 만들어내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R, XR, VR 이런 그쪽에서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수급적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와 관련주라고 엮여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앞으로도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사실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공략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지난주에는 유프렉스가 굉장히 강했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다음에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뭐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도 기술력이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하셔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메타버스를 좀 짚어주셨는데 오늘 현재도 맥스 같은 종목 한 15%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테마가 가는가 하면 동시에 또 자율주행 테마도 오늘 강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이 테마 안에서 조금 상승 기조를 더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어디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자율주행 쪽이 조금은 더 모멘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이제 로보택시 이야기가 이제 가장 빠른 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대장은 오늘 가장 이 거래량이 좀 많이 붙은 라이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장 중반부터 다시 한번 이제 시세가 붙기 시작을 하더니 벌써 20%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게 된다면 올해 6월 달에 보여줬던 고가권도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좀 만들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되면 HL 만도를 좀 꼭 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어요. 일단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 살아 있고요. 또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 비중 중에 25%가 중화권에서 매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 어떤 소비 촉진에 대해서 가장 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요소들이 있기에 저는 대장은 라이콤, 그러니까 방향은 라이콤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라고 보면 저는 HL 만두와 같은 기업도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테마주들의 앞으로의 시세의 흐름을 보실 때는 라이콤 종목의 주가 흐름을 잘 눈여겨보자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9월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여전히 좋았는데 그 안에서 또 한 번 화장품 수출이 역대급 수출을 기록하면서 K뷰티 열풍 꺼지지 않았음을 지금 증명해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또 중국 국경절이어서 지금 중국 이번 주에 엄청나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K뷰티도 중장기적으로 지금 4분기에 좀 상승 탄력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있는 이제 실적 발표들 이런 것들을 앞두고 실적 모멘텀이 뚜렷한 기업들 위주로 좋은 흐름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맥스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매출에 대한 그런 안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에 경기 부양책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도 나쁘지 않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종목군들은 좀 앞으로도 추가 시세를 기대해 볼 만 하겠고요. 지난번에 7월 달쯤 8월 달쯤에 화장품 실적이 조금 둔화되면서 피크아웃이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8월 9월 오면서 지금 수출 데이터로 거의 뭐 그 논란은 잠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수출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 기업들의 실적이 3, 4분기 때 얼마나 잘 나오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내에서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종목 위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이슈들과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 저희가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오후장에 우리가 어떤 종목에 집중해 봐야 될지 매수해 놓은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남은 오후장 그리고 뭐 내일 증시 휴장하고 나서 금요일장에까지 우리가 이번 주에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종목, 매수했는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SK 이터닉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또 변수들이 있죠. 또 우리나라는 9월 달에 추석 연휴가 있고 또 이번 주에 퐁당퐁당 장세다 보니 여기 이제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서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게 이제 곧 있으면 이 미 대선 레이스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 대선 일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게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서진 시스템이 ESS 에너지 장치에 대한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SK 이터닉스를 한번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에너지 저장 장치는 사실 미 대선 이슈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어떤 인프라가 성장함에 따라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저는 보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좀 노리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최근에 박스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15,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기 시세의 1차 목표는 22,000원. 조금 더 길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상 25,000원까지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이터닉스에 이어서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매수해놓은 종목 탑픽주 이 물음표를 한번 채워볼게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는 LIG 넥스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라크에 3조 5천억 가량의 천공투를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렇고 공시가 확실하게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K방산의 수출 모멘텀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점
그러면 역시나 실적 모멘텀 꾸준히 가져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사족 보행 로봇인 이제 기업인 고스트 로보틱스 경영권을 확보를 통해서 이제 방산과 로봇, 그러니까 웨어러블 로봇 이런 쪽과 결합을 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조금 쉬어가고 있는 방산주들 오히려 지금은 보셔야 될 때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정고점 라인인 24만 원 부근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2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투자의 눈, 매수의 눈 종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SK 이터닉스, 이조 본부장, LIG 넥스원, 남은 5장 이번 주에 관심 종목에 지정해 두시고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쉬고요. 금요일 이 시간 오후 12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